아무 문제 없던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돌아가신 구하나의 양부모가 악녀들에게 마지막 죗값을 치르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서가, 이거 진짜 우리가 찾던 그 파일 맞아? 응. 해외 서버 뒤지다가 우연히 찾았어. 우리 아버지 차 블랙박스 백업 파일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지. 구하나는 구지석의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화질로 찍힌 영상은 음산한 밤거리, 차고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노이즈가 일렁였지만 분명히 누군가 구영민 대표의 차량 뒤편 브레이크 부근을 만지는 손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미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그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발걸음. 구하나의 손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거 진짜로 최명지가 한 짓 맞는 걸까? 봐봐, 화면은 흐릿해도 체형 거의 똑같잖아. 우리가 전에 모아둔 정황이랑 합치면 최명지가 차에 손댔다는 거 훨씬 뚜렷해져. 구하나는 지난날의 기억이 덮쳐오는 듯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의 충격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고 뒤에 수상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사고라며 금방 묻혀버린 결과에 수긍할 수 없었던 구지석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독자적으로 사건을 파헤쳐 왔습니다. 그 집념의 끝에서 이제 결실을 맺을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 생겼잖아. 나 이제 안 물러서. 누가 뭐래도 최명지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들 다 대가 치르게 할 거야. 구하나는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냉정하게만 보였던 구지석의 눈빛에서 깊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구하나 자신의 가슴 속에서도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안 물러설 거야. 아빠 죽음에 숨겨진 진실 밝히는 건 우리 몫이잖아. 구지석은 조용히 손에 쥔 USB를 바라봤습니다. 백업 파일이 담긴 물증. 어쩌면 이것이 곧 최명지를 궁지로 몰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 누나.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 아버지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이젠 제대로 밝혀야지. 구지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구하나는 굳은 표정으로 그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희미해도 뚜렷한 진실의 조각이 속속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최명지가 이 끔찍한 비극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최명지는 신여진이 들어서자마자 비죽 웃었습니다. 신여진은 오늘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업사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혜성그룹 회장실은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형님, 경찰이 또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불리한 얘기 나온 건 아니죠? 신여진은 최명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 여자와 이렇게까지 얽혀야 했던 걸까라는 후회가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네가 뭘 했는지 아직은 경찰이 다 모르더라. 근데 알리바이가 어쩌고 하는 이상한 문서 낸 거, 그거 네가 준비한 거라며? 최명진은 신여진의 시선을 피하듯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치밀하게 조작한 각종 문서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누구를 속이려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듯 색색의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이 서류들만 있으면요, 굳이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님이나 아주버님 같은 사람들요. 신여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윤성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욕심이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 경고. 동서,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최명진은 야릇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협박이라뇨, 형님. 저는 그냥 만약에 대비해두는 거예요. 형님이 워낙 버티시니까 혹시나 저까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신여진은 종이를 몇 장 대충 뒤적이다가 묘하게 찍힌 서명과 날짜가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위조라는 인식이 꽂혔습니다. 그러나 최명진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절 배신하시면요,
형님도 무사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아주버님도 가만 안 둘 거고요. 지금처럼 복잡한 상황에선 누구 하나 희생양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신여진은 문득 이 여자의 광기 어린 야망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정말 이러다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서늘하게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최명진은 한껏 시치미를 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형님. 저 건드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서로 마치 지옥 끝으로 밀어넣으려는 듯한 기운이 팽팽히 감돌았습니다. 날 배신하면 너도 파멸이라는 메시지에 신여진은 몸서리를 치며 마음속에서 섬뜩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윤세영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구지석을 찾아갔습니다. 너 이거 다 짠 거지? 네가 다 꾸민 거잖아. 구지석은 회사 복도에 기대어 무표정하게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걸 보면서도 동정심은 꿈틀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다듬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너가 자초한 일이잖아. 난 그냥 때맞춰 한 발 얹은 거고. 네 엄마 최명지랑 같이 더러운 일 많이 해왔잖아. 윤세영은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떨었습니다. 자신이 결혼식까지 망치면서도 지키고자 한 건 혜성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지가 예전부터도 더러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난 혜성그룹만 가지면 돼. 설령 더 터져나와도 우리 둘이 손잡으면 너도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잖아. 구지석은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윤세영의 제안에 흔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둘만의 미래를 꿈꿨던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수는 이제 거의 끝났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다시는 안 흔들려.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다 봤어. 윤세영은 구지석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묶인 희망이랄 게 있다면 오직 혜성그룹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난 살아남아야 돼. 혜성그룹까지 무너지면 난 진짜 끝이야.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허공에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구지석은 바닥만 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랑 손잡을 일은 없어. 이제 우린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네 엄마랑 끝까지 같이 가겠다면 기다리는 건 더 끔찍한 파멸일걸. 그 차갑고 무정한 답에 윤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악수를 둔 결과가 이런 절망이라면 그 책임도 결국 자기 목심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요. 이분이 그날 사고 현장 직접 봤다고 하셨어요. 윤성우와 함께 찾아낸 숨겨진 목격자는 나지막이 숨을 고르며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구영민 대표 차가 멈춰있던 주차장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날 밤에 사장님 차가 주차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뒷바퀴 쪽으로 다가가서 뭔가 만지는 걸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확실했어요. 뒷유리에 영신패션이라고 적힌 스티커도 있었고요. 그 여자 짧은 머리에 좀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듣던 윤성호는 신여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신여진은 이미 안색이 사색이었습니다. 최명지의 인상착의와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여자가 브레이크 쪽 만지는 거 봤어? 목격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척 떨리는 듯 손끝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어두워서 뭘 하는 건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차 밑을 계속 만지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기억에 남은 거죠. 구하나는 긴장으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죽음에 얽힌 실마리가 매번 희미하게 놓쳐졌었는데 이제 직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숨죽이며 듣고 있는 순간 신여진이 굳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 혹시 최명지였다는 거 확실해? 목격자는 살짝 머뭇거리다 입을 뗐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요. 나중에 사진으로 사람들 얼굴 대조해봤는데 최명지라는 분이랑 너무 닮아서 저도 놀랐어요. 신여진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고 직후 자신이 알았던 건 단순 교통사고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조작으로 모든 게 은폐됐다고 한다면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습니다. 결국 최명지가 구영민 대표님 차를 건드린 게 맞다는 거네. 이 증언에 하나가 들고 온 블랙박스 백업 파일까지 더하면 이젠 진짜 빠져나갈 구멍 없어. 구하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방 속에서 꺼내 살짝 쥐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꾹 참으며 신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제대로 된 결정 내려주셨으면 해서예요. 신여진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동서가 살인자였다니라는 내면의 절규가 그녀의 침묵 속에서 아우성치는 듯 했습니다. 신여진은 서재 창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명지가 구영민 대표 차를 직접 건드렸다는 증언을 들은 뒤로 밤잠을 설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동서가 살인자였다고? 말도 안 돼.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윤성호는 신여진의 어깨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어깨, 두 눈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기업사냥 멈추지 않았던 거, 그게 결국 당신 욕심에서 시작된 참사라는 거. 신여진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윤성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과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작은 회사들을 집어삼키면서 얻은 명예와 성공이 이토록 뒤틀린 그림자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회사를 지키려고, 우리 유진이 찾으려고 돈이랑 권력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근데 최명지 같은 애를 내 옆에 둘 줄은 정말 몰랐지. 윤성호는 천천히 신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앞섰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슬픔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와버린 거 맞아. 당신, 이제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해.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알아. 나 때문에 다 망가졌다는 거. 명지가 그런 짓 했다는 거 알면서도 너무 믿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오래 묻어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성호는 조용히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이 가라앉자 신여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치마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벌 받을 거고 명지도 그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윤성호는 살짝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신여진이 비로소 변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첫걸음일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이제 혼자선 정말 못 버티겠어. 그 말에 윤성호는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 신여진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신여진의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부엌 쪽에서 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여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무언가 뒤지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최명진은 가쁜 숨을 고르며 뒤돌아봤습니다. 신여진의 집 서류함과 책장을 마구 어지럽힌 흔적이 빤히 보였습니다. 형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냥 필요한 서류가 좀 있어서요. 형님도 제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신여진은 발걸음을 강하게 내디디며 최명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를 쥐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서류 없애려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죄 뒤집어 씌우려고 증거 조작이라도 하려는 거냐? 최명진은 눈을 반짝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공동 운명체나 다름없잖아요. 제가 좀 정리해두면 형님한테도 나쁠 거 없어요.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신여진은 서랍을 스캔하듯 훑어보았습니다. 최명지가 이미 일부 문서를 뒤섞어놨음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기업사냥 관련 자료들. 신여진이 직접 서명한 문서 중 일부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난 이제 다 인정하고 사과할 거야. 이렇게까지 된 거 다 내 욕심 때문이니까 그대가 치를 거야. 네가 뭘 해도 이젠 안 멈춰. 최명진은 흘끗 신여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이나 후회 따윈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되려 끝까지 함께 빠져나가길 강요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공범이신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냥 둘 다 모른 척하고 살면 돼요. 피해자들 보상? 말은 쉽죠.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둘 다일 텐데. 신여진은 이를 악물고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한때는 동서로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내 죗값 치를 거야. 계속 이러면 너한테 불리한 증거 전부 경찰에 넘길 거다. 최명진은 책장 가장자리를 잡고 와락 흔들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끝장나는 거예요. 나 배신하면 형님도 무사하지 못할걸요. 신여진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뱉으며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더는 화해도 동정도 없는 지경에 이른 걸 깨달았습니다. 최명지의 폭주는 이미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녀 역시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최명지가 구영민 대표 차 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접한 윤세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혜성그룹이 곧 너의 전부라고 세뇌받았기에 그룹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살인이란 말까지 얽혀있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브레이크 고장냈다는데 진짜야? 말이 되냐 이게. 구지석은 싸늘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파멸로 가는 길을 본 듯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혜성그룹. 네 엄마가 얼마나 더럽게 키운 건지. 윤세영은 바닥을 보기만 하다가 구지석의 옷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진짜 다 끝난 거야?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혜성그룹도 내 미래도 다 망한 거잖아. 그녀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지만 구지석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엄마가 만든 지옥에서 네가 같이 굴러온 거야. 이미 복수는 거의 끝났고 네가 지금 나 붙잡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 윤세영은 구지석의 손끝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지석아, 우리 예전엔 그래도 서로 좋아했잖아. 그때로 잠깐만이라도 돌아가면 안 돼? 나 뭐든 해볼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구지석은 고개를 흔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미 정이 떨어진 표정이었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네가 이 지옥을 만든 건 아닐지 몰라도 불질러 놓은 건 네 손이야. 엄마랑 한패돼서 내 누나까지 엮었잖아. 넌 그냥 공범이야. 윤세영은 무력하게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실체, 자신의 오만함, 파혼의 후폭풍이 다 한꺼번에 밀려오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우린 끝이야? 구지석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대꾸했습니다. 그 말 없는 외면이 윤세영에겐 가장 차가운 응답이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이랑 계좌 흐름표 좀 봐주세요. 최명지가 사고 전후로 돈 주고 받은 거랑 통화한 시간대가 딱 맞아떨어져요. 브레이크 고장 지시한 증거예요. 경찰서 조사실, 구하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옆에서 구지석이 추가 증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목격자 진술까지 더하면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건 최명지가 차를 어떻게 고장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통화 기록이에요. 경찰 수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이 곧 최명지 체포로 이어질 것임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명지는 한껏 굳은 얼굴로 경찰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구하나와 구지석을 보자마자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결국 날 배신한 거구나. 너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어. 구하나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당신들 도우려고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책임 있는 사람이 죗값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지석은 최명지 옆을 스쳐가며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족도 이제 네 편 아니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최명지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손절이야? 다 똑같아. 결국 나만 악역 만드는 거잖아. 경찰 수사관은 바로 그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설명했습니다. 최명지 씨를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라는 공식 발표가 떨어지자 최명지는 울분에 찬 눈길을 구하나와 구지석에게 던졌습니다. 너희 둘도 우리 집안 식구였잖아. 결국엔 나만 버렸네. 다 거짓이었어. 하지만 구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 용서 못해요. 지은 죄는 책임지고 가야죠.
그 모습에 최명진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는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한 구석에서 망가져버린 그녀의 표정이 비쳤습니다.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가 마침내 돌아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도망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낸 상황인데. 가방을 마구 싸고 있던 최명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은 옷가지와 서류, 달러 뭉치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막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이라도 해외 나가면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어. 윤세영은 울먹이듯 외쳤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혜성그룹, 어머니가 끝까지 몸담았던 그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차에 손 뗀 거 맞아? 그게 말이 돼. 최명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딴 소리 할 시간 없어. 넌 네가 어떻게 살지나 생각해. 같이 미국 갈 건지 여기 남아서 버틸 건지 그건 네 선택이야. 윤세영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음이 폭발할 듯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이럴 필요 없어.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으면 되잖아. 그 말에 최명진은 가방을 멈칫 놓고 윤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섬뜩했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그래. 내가 여기 남으면 널 포함해서 우리 다 끝장이야. 혜성그룹이고 뭐고 다 무너져. 그러니까 나 그냥 보내. 나 기다리다 다치는 건 너야. 윤세영은 그 말에 무기력하게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최명지의 발소리가 서둘러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세영은 뒷걸음질 치다 복도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정하진 않아도 어머니였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최명지. 그 인물이 이제 도망자가 되어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허탈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어. 혜성그룹도 엄마도 나 자신도. 그렇게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윤세영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문 밖 세상은 싸늘했고 최명진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키고자 한 모든 것이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명진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숨이 턱에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공항으로 가려면 늦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습니다. 괜스레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지 몇 번이나 밟아보며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도로 위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녀는 급하게 차선을 바꾸며 속력을 냈습니다. 앞 유리창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최명진은 조급한 마음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튀어나온 택시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하게 꺾는 순간 무거운 충격음과 함께 건물 기둥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돌음이 귀를 때렸고 자동차 보닛이 기괴하게 찌그러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명진은 머리가 핑 돌고 귓가가 울렸습니다. 안전벨트가 몸을 세게 조여왔지만 에어백이 터진 충격으로 호흡이 막혀왔습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이미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무조건 나가야 해. 근데 왜 브레이크가 아니야? 브레이크는 멀쩡했잖아. 과거 구영민 대표 차를 망가뜨릴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고장냈는지 떠오르자 소름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악행의 방식과 정반대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스스로의 실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명지 눈앞은 이미 흐릿하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며 괜찮습니까? 라고 외쳤지만 대답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득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기업 사냥, 살인 교사, 가족 배신, 그 모든 게 마치 시커먼 먹구름이 되어 목을 조르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 끝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지의 입가에서 희미한 헛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나 무자비하게 살아온 인생이 단순 사고로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니. 그러다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끊기고 무너진 차량 안엔 처참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뒤 윤세영은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엔 흩어진 사진들과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긴 시간 붙잡고 있던 혜성그룹 상속이라는 야망도 어머니와 함께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사고였대. 브레이크 멀쩡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 웃기지 않아? 구지석은 눈길을 돌리며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옛날 함께 공부하던 시절 환하게 웃던 윤세영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그림자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길 택한 건 네 엄마였고 너랑 나 사이도 여기까지인 거야. 난 복수 다 끝냈고 준비하던 것도 마무리됐어. 이제 미국 간다. 윤세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구지석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지석아,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나 혜성그룹 다 포기할 수 있어. 엄마도 없는데 이제. 구지석은 빈말로 위로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과거는 이제 없어. 우린 이미 다른 길을 걸었고 난 내 복수 끝냈어. 여기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윤세영은 숨이 턱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잃고서라도 얻고자 했던 권력은 물론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사람마저 이젠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 사랑했던 적 있었잖아. 유학 시절에 그땐 진짜 행복했는데. 구지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뒤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야. 지금 우리 사이엔 서로 망가진 기억밖에 안 남았잖아. 미안한데 이게 끝이야. 윤세영은 비참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나가는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이 닫혔습니다. 윤세영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웅크린 채 울부짖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더는 어떤 빛도 남지 않은 듯한 허무만 가득했습니다. 신여진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뜩이는 기자회견장 앞에 섰습니다. 그 뒤쪽으로 기업사냥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살벌한 눈빛 혹은 분노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업사냥에 가담해서 많은 분들께 큰 피해를 드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느릿하게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엔 다양한 고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전 회장이라고 불러야겠죠. 이걸로 혜성그룹의 폭주는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인생은 다 망가졌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었으니까요. 신여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노 섞인 야유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해 보상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문서를 직접 내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제 전부를 내려놓고 최대한 빨리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제 욕심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피해자 대표는 잠시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들어 신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진심이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최소한 책임은 지셔야죠. 돈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회장직에서 내려온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신여진은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식은땀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피해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결코 가벼운 용서도 동정도 없는 분위기 속에서 신여진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읍소했습니다. 한때는 혜성그룹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무너져 내린 왕좌에서 겨우 내려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속해서 터지자 신여진은 고개 숙인 채 그대로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피해자들 사이로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분노를 억눌렀고 누군가는 울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 앞에서 신여진의 사죄는 늦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시도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허름하지만 아담한 사무실이 새 간판을 다는 소리로 부산해졌습니다. 그 간판엔 진화투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혜성투어를 나오고 난 뒤 구하나와 황진구가 의기투합해 만든 작은 여행사였습니다. 은총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박스들,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책상들.
하지만 곳곳에 번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기대감은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하나씨, 이쪽 파일 정리해뒀어요. 어제 고객문의 전화도 몇 통 왔더라고요. 구하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벌써요? 진짜 좋네요. 조금씩 관심 가지는 분들 생기는 것 같아요. 은총이가 엉뚱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나 이모, 나도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둘은 가볍게 웃으며 은총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은총아, 넌 아직 학생이잖아. 나중에 더 멋지게 커서 일해도 돼. 고마워, 은총아. 사실 며칠 전 은총이는 구하나의 호적에 공식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이들은 법적으로도 한 가족이 된 셈이었습니다. 은총이는 해맑게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 맞죠? 성도 같고 마음도 같고. 구하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동생들과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날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새삼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야 할 때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씨도 은총이도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어요. 구하나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 복수로 가득 찼던 마음이 깨끗이 씻겨나간 듯 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사장님이랑 같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진구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뒤틀렸던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로 이어진 것은 아마도 서로를 향한 진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새하얀 간판 아래에 나란히 섰습니다.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얼굴에 밝게 어린 채 다음 여행을 꿈꾸며 한 발자국씩 나아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